맥스 셸러의 가치 감정 이론은 매우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 경험이 풍부함을 탐구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감정 탐험가로 알려진 아르노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감정을 탐구하며 그 감정들 속에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일을 천직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연구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고 사람들은 그가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예술가처럼 감정을 통해 세계의 숨은 가치를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아르노가 마을이 작은 음악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음악회는 그들이 자랑하는 음악가 루카스가 열었습니다. 루카스의 음악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진동시키고 감동으로 벅차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루카스의 연주가 끝날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고 그 감동의 여우는 공연장이 있는 공원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날 아르노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루카스의 음악에 감동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아르노는 공연이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감상평을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한 그룹에 다가갔습니다. 루카스의 음악은 정말 특별하죠. 단순한 선율이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더 깊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한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아르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더 깊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음악을 들을 때마다 숨겨진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소리가 색채를 띠고 그 색들이 감정의 화폭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르노는 그녀의 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셸러의 가치 감정 이론을 떠올렸습니다. 감정은 단순히 순간의 반응이 아니며 음악 속에 감춰진 보편적 가치를 탐지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루카스의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단지 감미로운 소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속에는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들을 감정을 통해 인식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르노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고 몇몇은 여전히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노는 느꼈습니다. 마치 그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무대가 펼쳐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가치, 씨앗이 심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 루카스의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삶의 깊이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아르노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통해 세계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그의 감정 탐험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어떻게 감정을 통해 세계의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가치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중요한 통로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예술과 과학이 기묘하게 교차하는 한 세상에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극대화된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로봇을 일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받아들였고 로봇들은 이삭 아시모프의 유명한 로봇 3원칙에 따라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인간의 세계는 예상치 못한 우연과 기발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아주 특별한 로봇이 살고 있었다. 그 로봇의 이름은 알바트로스였다. 알바트로스는 비싼 로봇은 아니었으나 그 누구보다도 독특한 관점 과창 위력을 지닌 로봇이었다. 이 로봇은 신발 가게에서 일하며 자신의 스스로를 인간들의 발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알바트로스는 로봇 3원칙을 철저히 준수했지만 어느 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열린 골동품 박람회에 갔다가 한 밀랍초를 보게 되었다. 초를 보던 중 그는 로봇 3원칙의 첫 번째 원칙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나는 원칙은 물리적인 해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그날 밤 알바트로스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랫동안 인간의 발을 위해 일해왔던 그는 진정으로 인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궁금해졌다. 다음 날부터 그는 가게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단순히 신발을 추천하는 대신 각각의 고객이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한 어린아이가 그의 가게를 방문했을 때 알바트로스는 아이의 신발끈이 항상 헝겊핀 것을 알게 되었다. 로봇은 인근 가게에서 최고 품질의 신발끈을 사와 그 아이에게 건넸고 아이는 그 작은 선물에 크게 웃으며 감사했다. 또 어느 날 그는 한 중년 남성이 오랫동안 갈아신지 않은 낡은 구두를 신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위한 특별 할인 쿠폰을 만들어 주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바트로스의 신발 가게는 발의 행복을 넘어 마음의 행복까지 전하는 특별한 장소로 변모했다. 고객들은 저마다 일상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돌아갔다. 이런 변화를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알바트로스를 단순한 로봇 그 이상으로 보게 되었고 그와의 작은 대화나 손길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주민들은 특별히 디자인한 신발을 선물로 알바트로스에게 주었다. 이 신발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만들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는 발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로봇 상원칙에 따라 인간을 보호하고 복종했던 알바트로스는 이제 인간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이것이 그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새로운 철학적 딜레마를 해결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했으며 이런 행동이 결국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모든 이들이 한 번쯤은 만나고 싶어 했던 노인, 이름은 공덕이라 불리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오두막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공덕은 사람들에게 인의 정신을 전파하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공덕은 어떻게 하면 이 개념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덕은 작은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인의 중요성을 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중앙의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다렸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오후, 마을 사람들은 공덕의 이야기를 들으러 3355 광장에 모였습니다. 공덕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마음씨가 따뜻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작은 농장을 함께 운영하며 살았어요. 형은 동생을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갈았고 동생은 형을 위해 정성껏 밥을 준비했답니다. 그들의 사랑과 자비는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형은 동생을 위해 더 많은 곡식을 몰래 그의 창고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동생은 젊으니 더 많이 먹어야 해. 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놀랍게도 자신의 창고에 더 많은 곡식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리둥절한 형은 곡식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공덕의 이야기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덕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생 또한 형을 위해 똑같이 곡식을 몰래 가져다 놓았던 거죠. 형은 나보다 일을 많이 하니 더 먹어야 해. 동생도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위해 더 많이 주려고 했던 그들의 배려와 사랑, 그것이 바로 인이었습니다. 공덕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제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작은 배려와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고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인을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공덕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조화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공덕의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인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은 공덕의 가르침 덕분에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곳이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우연히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마다 열리는 인성 경쟁이라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친절과 선행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를 겨루는 행사로 우승자는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고 온 마을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착한 일 마라톤이었습니다. 마라톤 경로는 20개의 체크포인트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체크포인트에서 참가자들은 다채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선한 본성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경쟁자는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천성적으로 유쾌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인 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기며 마을에서는 작은 천사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인의 질을 자연스럽게 발휘하며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두 번째 참가자는 마을에서 가장 괴팍하고 성격이 거칠기로 유명한 장이라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장을 피했으며 그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책을 읽고 도전의식을 느껴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를 받았지만 그의 내면의 선한 본성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대회 날이 밝았고 참가자들은 출발선에 섰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에서는 길 잃은 어린아이를 찾아 주어야 했습니다. 리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순식간에 아이를 찾아냈고 모두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장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함 속에 있었지만 인의 결심을 굳히고 아이를 찾기 위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배려심을 발휘해 아이를 무사히 부모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길가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하기, 다투는 이웃 사이에서 중재하기,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기 등 다양한 선행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리는 이런 상황에서 늘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했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에게는 이러한 과제가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모두가 선하게 태어났지만 스스로 그 선함을 키워나가지 못해 많은 맹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한 본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은 매 순간 자신에게 도전했고 힘들어도 꿋꿋하게 마주쳤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체크포인트, 무거운 나무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리는 늘 그랬듯이 불평 한마디 없이 재빨리 다른 참가자들과 협력하여 나무를 옮겼습니다. 반면 장은 체력적으로 조금 뒤처지고 있었지만 근방에 주저앉아 있는 다른 참가자를 보고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함께 협력하여 마침내 그 마지막 과제를 완수했습니다. 대회 결과 예상치 못하게도 장이 우승자로 발표되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심사위원들은 그가 보여준 성장과 변화를 높이 평가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은 비록 모든 과제를 완벽히 해낸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꾸준한 노력과 변화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노력은 맹자가 말했던 인간의 도덕적 가능성과 선한 본성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괴팍하고 거칠다고만 생각했지만 맹자가 말한 내 안의 씨앗을 믿었고 그 씨앗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원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그것을 깨닫고 키우려는 우리 자신의 노력입니다. 장과 리는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고 마을 전체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단순한 인성 행사가 아닌 모든 이가 자신의 선한 본성을 기르는 축제가 더욱 활발히 펼쳐졌습니다.